네, 화제의 주간 격투기 토크쇼 아웃레이즈입니다. 아웃레이즈가 사실 이제 경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가 한 주에 한 명씩 경로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오늘은 누가 또 화를 터뜨릴지 못 참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간질 요괴라고 불리는 스포티비 뉴스의 이교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또 해드리면 사학과 출신이에요. 네, 사학과 출신인데 역사 얘기를 할 때는 허락을 저희가 맡아야 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했던 역사의 이야기가 문화대혁명 단어 한마디 나왔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 그건 좀 끝까지 갔죠. 네, 흥선대원군은 요새 어디 가도 흥선대원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인공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근데? 그 주인공 그냥 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로데FC의 정문홍 회장, 문호를 개방했다. 흥선대원군으로서. 근데 누가 댓글에 그런 걸 달아놨더라고요. 실제로 흥선대원군은 개화를 하지 않았는데 뭐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아니죠. 흥선대원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답을 들으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블랙컴뱃 교회 논란 다루십니까 안 다루십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한테 그 별명을 하나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별명 외길. 외길 정성욱이라고. 일단은 오늘도 그 권하솔 선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권하솔 선수가 만나서 같이 이제 또 승부조작 선수 올린 것에 대해서 서로 막 맞다고 그러면서 티키타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 승부조작 하나만 판다는 거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으로 가겠죠. 지금 또 하나 또 파야 될 게 하나 생겼는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블랙컴뱃이 아니고 다른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외길 인생입니다. 그럼요. 외길 선생. 네. 외길. 정성욱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제육 외길입니다. 네. 자, 사실상 TFC. 하지만 본인은 반 로드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줏대가 분명한 남자 유병학이 간다에 유병학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오래 하셨는데 아직까지 버벅이시죠? 아니, 이게 맨날 제가 류병학 하다가 유병학 이게 헷갈려요. 뭐 헷갈려요?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류병학? 그러니까 버들류입니다. 네. 리을이 맞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표기가 바뀌어가지고 유병학으로 다 통일이 된 건가요? 통일이 됐는데 다시 그게 이제 류 씨들 종친회가 들고 일어서서 류가 다시 됐어요. 류를 쓸 수 있게.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바꿔야 제가 바꿀 수 있는 건데 아버지는 귀찮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다 해서 제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병학 기자라고. 예. 편히하십시오. 네. 자리하셨고요. 해병대 출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던데 해병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나 이길 수 있는 놈 다 나와 막 이랬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워딩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나 이길 수 있는 놈이 아니고 제가 애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훈계를 했죠. 훈계? 왜? 1000명 앞에 너무 떠들고 막 그냥 왁자지껄 하길래 그냥 거기서 한번 비속어를 엄청 쏘아 붙였어요. 근데 왜 그런? 왜냐면 거기 있는 자체가 너무 싫었었는데 자꾸 떠들고 막 이런 게 너무 그냥 짜증이 많이 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깡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 다. 사나이지. 2번 했습니다. 2번. 2번. 네.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술 드시면 매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여하튼 하여튼 줏대가 분명한 남자. 예.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반 로드가 아니고. 네. 반로드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명함을 5개나 들고 다니면서 언뜻 보면은 사기꾼 같아 보이지만 이래봬도 바나나몰의 부사장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후의 일본 유괴 전문가입니다. 정윤아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 바나나물 구 이교덕 군단 정윤아입니다. 유괴가 뭐죠? 유괴는 너무 길어. 역사 얘기 흥선대원군 얘기랑 비슷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짧게 넘어가시죠. 근데 소개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크립토 아이오
이사님이시기도 하는 거죠. 아 크립토아이오 그러니까 MZ 세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의류 브랜드. 네. 그걸 제가 외워왔습니다. 외워왔습니다. 네. 크립토아이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예,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죠. 토요일 밤에 야심한 밤에 저희가 모였는데 이게 모인 이유는 뭐죠?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로드 FC를 왔죠. 이따 얘기하시죠. 지금 얘기해도 될 거예요. 순서가 맞나요? 왜 또? 다 이게 다 가는 거죠. 예. 저희. 아니 그냥 너무 좋았다. 너무 그러니까 오랜만에. 유명학 기자는 사실상 예. TFC이고 예. TFC는 로드 FC와의 어떤 그 관계가 대립되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못 왔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대입 때문에 한동안 못 온 건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온 거고 항상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시기적절하게 시간이 됐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 좋았다. 진짜 뭐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 좋은 대회였다. 그러면 유명학 기자가 여길 왔다는 사실을 TFC에서 알게 되면은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아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TFC지만 의견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제약이 거의 없군요. 왜냐면 저희 대표님이 그러고 이런 그거로는 오는 걸로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뭐 대중분들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엔젤스 갈 수 있죠. 본인이 안 가는 거였구나. 안 간다기보다 시기가 안 맞았다. 못 갔다는 거죠. 안 가는 거. 그 몇 년 만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횟수로는 한 진짜 4, 5년 된 거. 이야, 로드. 예.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다. 좋았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로드 FC 063을 긴급 리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엄청난 대회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은 황인수 네 번 저러셨어요. 황현수 워킹 지금 다들 너무 피곤해. 황현수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한 5시간 떠들고 계속 말하다 왔어요. 그러다 이제 오다 보니까 이해합니다만 황현이요? 저희 또 라이브를 또 1시간 때리지 않았습니까? 6시간 몽롱합니다. 지금 몽롱한데 새벽 2시야. 찡따오 또 한 병 드셨잖아요. 또 칭따오 좀 목 좀 적셔주고 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인수 선수와 명현만 선수의 킥복싱 대결이 펼쳐졌어요. 정말 근래 보기 드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정말 큰 매치업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명현만 선수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발표 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용문 링 아나운서가 명현만 선수의 포기로 인해 뭐 TKO 승 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강렬해. 포기라니. 이게 KO도 아니고 아니면 예를 들면 판정도 아니고 닥터 스탑도 아니고 닥터 스탑도 아니고 본인이 포기한 거야. 야, 스스로. 근데 눈이 엄청나게 부어 있었어요. 옛날에 돈프라이 다카야마 요시로 내 다카야마 거의 다카야마의 얼굴. 그 정도로 눈이 부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쓰럽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다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정성호 편집장. 일단 저는 백스테이지에 있어서 백스테이지에 있으면 사실 좀 경기를 잘 못 보긴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에서 이 경기가 훌륭하다 아니다 느끼는 첫 번째 그 요소는 뭐냐면 함성입니다. 백스테이지까지 함성이 들리면 이건 훌륭한 경기예요. 야, 진짜.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뭐 경기나 볼까 하는데 우와 그러면 이건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 핸드폰을 켜서 아프리카를 킵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보면서 와, 그치. 네. 거의 좀 뭐랄까 되게 훌륭한 경기. 그러니까 일단 가장 훌륭했던 이유는 업셋. 이씨 가장 사람들한테 마음을 울렸을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짜릿한 업셋. 업셋이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6대4
이런 게 아니었어요. 7대 3. 8대 2. 어떤 사람들은 그냥 9대 1. 네. 내가 저기 황인수가 이기면은 장을 지진다. 전 재산을 건다. 전 재산을 건다. 네. 몰빵한다. 막 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찰나에 맞습니다. 마치 이게 명현만 선수의 참교육 네.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음.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인수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이 뭐, 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게 네,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좀 황인수를 명현만이 교육시켜 줄 거다. 혼내줘라. 이런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결과가. 반대가 됐죠. 정윤호 칼럼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판정 때 음. 명현만 선수의 포기에 의한 황인수 선수의 승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거 자체가 제가 별로 기억이 나는 예가 없고 예전에 그 안토니 노키랑 그 마사 사이토가 갈료지마에서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때 그 경기가 끝날 때 마사 사이토의 전이 상실에 의한 이노키의 승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거네 어떻게 네, 보면.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와, 이 정도 되는 업셋 TKO로 끝나는 거는 알렉산더 우츠카 대 마르코 우아스 이후로 거의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 그때도 TKO로 끝나잖아요. 네. 네. 알렉산더. 업셋의 위대함을 좀 느낀. 그러니까 그 말을 한국 종합격투기가 네. 언젠가부터 약간 승자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매치업 자체가. 네. 뻔한. 네. 왜냐면 뭔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지 하여튼 대회사가 뭔가 배려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업셋이 거의 없는데 와, 이번에 업셋 나오는 거 보고 오랜만에 한국 격투기 보면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상상을 못했던 다운이 나오니까 다운. 네, 특히 다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유병학 기자는 근데 확실히 정윤아 기자님은 최후의 유괴 전문가가 맞으시고요. 갑자기. 빗대는 그 예시가 너무 알렉산더 우츠카. 저는 일단 무엇보다 업셋이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잊고 살았어요. 그만큼 업셋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업셋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 멋진 보기 좋게 업셋. 그리고 경기 결과만이 아닌 1라운드부터 모든 전략을 다 보여주고 확실히 잠식해 나가는 그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강인했다. 오늘 황인수 선수 너무 잘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네, 없이 네. 맞습니다. 슈퍼스타의 탄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뭐 네이트 디아즈, 코너 맥그리거 이급으로 한국의 어떤 스타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런이잖아요, 사실. 빌런. 착하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조금은 뭔가 사람들한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잖아요, 사실 황인수 맞습니다. 선수가. 네.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혼나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이변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더 혼나게 만드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거는 명현만 황인수 선수 기세가 좋지만은 연승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좀 세상에 좀 따가운 쓴맛을 좀 이번에 알게 하고 더 크겠지 이거였는데 쓴맛을 명현만 선수가 봐버려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황인수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죠.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지니까. 그렇죠. 맞아. 황인수 선수의 추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들은 바로는 네. 뭐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일단 뭐 두 가지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던지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UFC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가장 뭐 논란이라면 논란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김동현 선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향후 그의 거취를 뭐 좌지우지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 좀 밀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살짝 얘기할게. 네. 명현만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이거는 나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이게 너무 큰 패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제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전 나쁜 뜻이 아니고 은퇴해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이쯤에서 잘했고 지금까지 보여준 게 오늘 한 경기로 많이 무너지는 게 없어요. 그냥 황인수 선수한테 진 거지 지금까지 입식격투기 커리어에서 보여준 거는 항상 길이길이 남을 역사하고 근데 이제 슬슬 그래도 은퇴하는 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고 예. 사업적인 부분에 좀 투자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빡시게 좀 준비해가지고 황인수랑 2차전 뭐 이런 거 말고 좀 의미가 있는 마지막 경기 정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제가 아는 명현만 선수는 제가 항상 링 옆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치는 소리가 진짜 무자비한 선수였어요. 퍽퍽퍽퍽퍽퍽.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좀 멀리서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봐서 뭐 지는 모습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모습은 좀 안 나왔다. 오늘의 명현만은 왠지 좀 다르다. 예전에 뭐 맥스 FC에서 권장원 선수랑 경기할 때쯤에 보면 그냥 그때는 클리닉이거든요, 사실. 권장원 장원아, 이거 해비금 이렇게 싸워야 돼. 이걸 보여주는 경기였는데 그런 그림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게 권장원 선수랑 둘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권장원 선수가 이러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때 명현만의 눈은 이글이글했어요. 이게 그래서 선배라서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명현만의 눈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권장원이 그때 진짜 잘 나가던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눈 이렇게 깔고 있더라고요. 경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진을 기세에서 밀리고 있었다 이미. 그런데 그런 기세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세가 많이 죽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힘이 많이 옛날에보다 붙이는 느낌 좀 들어서 기세가 너무 빠진 게 보여서 저는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강습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권장원 선수하고 다른 건 황인수의 기세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 쫄지를 않았어. 등장부터 아니면 어제 기자회견부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리에서 보면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저거 헛세다라고 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역사 얘기를 갑자기 하나만 꺼내면 그 단어 하나만 주세요. 단어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네. 진짜 황인수는 소드마스터 척준경이었다. 알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어쨌든 그러니까 황인수 선수가 진짜 놀라운 게 하여튼 이거 마치 지금 되돌아보면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쵸,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미래를 본 사람처럼 좀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여유가 있어. 네, 그러니까. 마치 이 계산을 다 해놓은 것 같아. 네. 그 미래를 어떻게 명현만이 뭘 가지고 올지, 내가 뭘로 때릴지, 어떻게 경기를 풀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나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왜 100% 동의하냐면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경기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네네. 저한테 장난까지 쳤어요. 저 제 원렉을 잡고서 기자님 막 그랬거든요. 경기 전에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명현만 선수는 입장할 때 잽싸게 제가 옆에 있는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잽싸게 싹 들어갔는데 그 황인 선수는 막 여유 부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너무 여유가 느껴져서 좀 약간 걱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계산이 다 돼 있었고 확신에 너무 차 있다.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정윤학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명현만 선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결정을 내릴까요? 정말 너무 엄청난 그 입식의 레전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고 저도 어쨌든 이분이 은퇴 시합 정도는 해주셔야 후배들이 보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좀 어차피 유튜브 채널도 크고 사업도 크게 하시니까 적어도 하여튼 어떤 레전드로서 은퇴 시합 정도는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은퇴를 할 시기가 됐다고는 저도 오늘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나이 들고 이런 거 말고 그 링이랑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합할 때 뭔가 그 뭐 구석에 몰아놓고 패는 것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치. 여러 가지 환경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전성기 때처럼 빵빵 치는 느낌은 안 들긴 안 들었으니까 은퇴할 때는 되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저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권하솔 어때요? 권하솔. 왜 웃어 권하솔? 너무 뜬금없나요? 권하솔과의 은퇴전. 전혀 뜬금없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걸 두고 의미를 생각할까? 근데 흥행은 또 안 흥행도 안 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권하솔 선수도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MMA에서의 권하솔 선수의 그 역할이라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특히 흥행 면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희생했다고 봐요. 지금 저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권하우 선수는 저는 저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많이 진짜 찬사에도 모자랄 정도로 자기를 희생했는데 너무 막 요즘에 막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권하솔 선수요? 네, 그러니까 권하우 선수. 권하솔 선수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러니까 명현만 권하솔 그런데 매치업에 대해서만. 둘이 은퇴전을 한다. 그러니까 명현만 선수의 은퇴전 상대로 어떻게 상대를 생각하는지. 권하솔로 하는 건 어떠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명현만 선수는 뭐 여기서 끝낼 만한 파이터는 아니고 예, 조금 더 미래를 봐야겠죠. 이제 황인수 선수의 미래 이제 궁금해집니다. 일단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승호 편집장께서 네. UFC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네. UFC. UFC를 갈 수 있을까요? 갈 만한 실력일까? 일단 궁금한데. 갈 만한 실력일까? 저는 일단 다른 거보다도요. 그 매니지먼트사 두세 개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매니지먼트사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 거는 좋은 선수는 가장 빨리 빼가고 그리고 가장 빨리 자기네들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걸 빨리 알아보기 때문에 일단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그리고 한 개 매니지먼트사였으면 에이씨 이랬겠는데 한 두세 개라면은 두세 개가 어딘지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로드 투 UFC하고 컨텐더 시리즈를 거론을 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거의 뭐 UFC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그렇죠. 1번은 이제 로드 FC와의 계약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정문호 회장이 오케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진짜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김동현 갑자기는 아니지. 네, 이전부터 그랬는데 확실히 이걸 공개적으로 원래는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에서만 맞습니다. 김동현 선수랑 뭐 선배 한번 붙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 내가 자신감을 표시한 적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또 나왔거든. 근데 지금 저는 눈앞에 있는 명현만 선수만 집중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않겠다. 내가 이기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저는 그냥 피해간다. 이런 질문을 그냥 피해가는 용도였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이기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I want 매미킴. 진짜 그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웅성웅성한 거죠. 그 분위기를. 장례를. 네, 장례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텐션을 높여서 텐신 이걸 활용하신다고요? 네, 활용 점정. 뉴진스 노래 중에 어텐션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재밌네. 방송이 많이 재밌어요. 방송. 막 엔돌핀 돌죠 오늘 방송. 자, 진짜. 텐신 높여가지고 텐신. 네, 나스카와 텐신 높여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김동현과 황인수의 경기 대결. 일단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무조건 이거는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지. 어떤 면에서 기대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정윤아 칼럼. 어떤 면? 네. 어떤 경기 스타일에 대한 부분? 경기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지만 지금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그 둘의 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이지. 이게 핵심이지 이게. 이건 뭐 절대 못 참지. 황인수 명현만도 못 참았는데 제가 고향까지 왔는데 김동현 저 황인수다? 저 창원까지 가죠. 야, 이거 어떻게 참아? 격투기 본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오셨죠? 예. 예. 저희 강원 사랑.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못 참는 매치죠, 진짜. 그러니까 이 서사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격투기 팬분들이라면. 맞습니다. 일단 황인수 선수는 팀메드 소속이었어요. 맨 처음. 소속이었다가 김동현 선수가 압구정에 팀메드 압구정 짐을 엽니다. 그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동현 선수의 가르침을 받다가 김동현 선수가 팀메드와 이제 분리가 되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스턴건짐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맞습니다. 그 밑에서도 이제 황인수 선수가 훈련을 했는데 훈련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방임만 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선수들 몇 명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죠. 예, 빠져나온 거죠. 네. 예,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않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이 부분이. 그거는 뭐 이미 유명한 얘기. 네, 이미 그건 뭐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짐작이 아니라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정사실화급으로 가야죠. 아, 기정사실학. 다 욕했으니까. 왜냐면 본인들이 라이브 켜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스승하고 예, 스승인 김동현 선수하고 왜 싸우려고 하냐? 널 키워줬더니 왜 배반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예전에 뭐 머털도사 만화 아세요? 아, 그럼요. 알죠. 네, 거기에 뭐 네. 그 왕지락 누구를 막 배신한 제자가 있잖아요. 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 압니다. 네. 거꾸리. 거꾸리. 제 거꾸리 별명이라서 얘기가- 알아요. 아니 그거를 이제 그 댓글까지 나왔어요. 머털도사는 왜 나와요? 아니 기억을 두 분은 기억 못 하시죠? 아 못하죠. 186회까지는 알겠는데 아, 그 맞아요. 전편입니다. 그 정도. 그 저는 기억이 안 나. 역사 얘기랑 비슷한 급으로. 아, 그러니까 그게 댓글을 딱 보고, 야 이렇게까지 간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여하튼 사제지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오늘 황희수 선수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사제지간 아니다. 예, 예. 그냥 단정치 형 동생이다. 예. 아, 형 동생 이거 나의 스승을 갑자기 나의 스승? 양성훈 감독을 꺼냈어요. 아, 진짜. 오. 그거 엄청 또 거는 거 아니에요? 좀 포인트 같아요, 그게. 또 나는 거는 이 거. 라인이 아니야. 사실 둘 다 왕래는 없지만 네. 양성훈 감독이나 김동현 선수나 내가 왕래는 없지만 내 라인은 사실 김동현 라인이 아니라 이야. 양성훈 라인이 이렇게 선언을 한 꼴이 됐거든요. 이야. 지금. 그러니까 양성훈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양성훈 감독과 김동현 선수도 불편한데. 불편한 관계인데 예. 나는 양성훈 감독 편을 들겠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서사로까지 발전을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지 오늘 멘트? 이게 이야. 나름대로 생각을 한 멘트일 텐데. 이야.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못 참겠다. 막 죽겠어요, 막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이야. 황희수, 김동현 붙어요. 네. 네. 근데 카메라가 둘이 붙는데 딱 네. 하는데 네. 관준석 딱 비추는데 네. 양성훈 감독이 앉아 있는. 이러고. 그렇지. 팔 이거 끼고 이러고. 창원표 지금 끝. 전광판. 네. 지금 관객들이 와. 갑자기 정황판에 갑자기 딱 비치는데. 그렇지. 그 옆에 배명호 같이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러고. 와, 아니 절대 그러면 못 참아. 양성훈 감독이 갑자기 황인수의 세컨드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 그럼 뭐 아, 그 드라마. 와, 난리 나지. 진짜. 저 현장에서 쓰러지죠 뒤로. 아니 왜? 아니 갑자기 황인수 입장. 그런데 막 이렇게 이러면서 휙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성훈 감독이 다 이러면서 웃어요. 그래도 경기 끝나고 이거 너무 또 심파로 가나? 아이 가. 양성훈 감독이 딱 경기가 누가 이기든 지든 악수. 김동현 선수 악수를 하고 거기서 포옹을 딱 마지막에. 어마 어떡하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고 이게 약간 WWF 스토리예요. 네, 거의. WWF 그 서사예요. 네. 스토리텔링이 다 WWF에서 저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딥한 내용일 수도 네. 있는데 김동현 선수하고 네. 황인수 선수가 본인이 사제지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예. 유주상 선수라든가 네. 박시원 선수라든가 선수라든지. 이 사람들도 사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나? 근데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어디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음,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음, 일단 뭐 제가 유주상 선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유주상 선수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황인수 선수랑 같이 있죠.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박시원 선수 어디 서 있습니까? 네.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박시원 선수도 사실 같은 과예요. 황인수 선수랑. 그러니까 그리고 박시원 선수는 이미 라이브를 했어요. 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라이브도 때리고 뭐도 했고 했던 걸 보면 네. 전반적인 의견은 통일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일치한 거죠. 일치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같은 생각. 같은 생각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황인수 선수가 김동현 선수랑 친한 상황인데 안 가리키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승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스승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스승이고 아니고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 감정이 김동현 선수가 좀 안 좋으니까 갑자기 난 내 스승님 아니다. 안 가리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스토리텔링이지. 모든 워딩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전 실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오늘 명현만 선수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실력적으로도 붙을 수 있다. 박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제지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실히 이제 끄어놔야 네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중적인 포인트에서는 황인수가 배반을 하고 스승을 배반을 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 이거잖아요. 이 관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선수를 진짜 베이비시터 하듯이 키우다 보니까 그 선수가 그 팀을 나갈 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거는 팀 스턴건뿐만이 아니라 제가 격투기 기자 생활을 오래 한 만큼 봐온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수가 나가면 일단 배반이라고 하고 배신이라고 하고 뭐 척을 졌다느니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관장님은 네 선수 생활 내가 종지부를 찍게 해줄게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얘기 나오니까는 좀 붙일 게 사제관계에서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분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이 우리가 다 봤어요. 알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지면 둘이 서로를 언급을 안 합니다 원래. 잘 각자 사는 거지. 아니 저는 근데 사가 언급을 많이 하죠. 사가 언급을 많이 한다고요? 네, 스승님이. 그 제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케이스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게 많잖아요. 아니 저는 반대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게 배반당한 사람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반을 하는데 내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엄청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씬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우리 씬에서. 씬에서 만약에 정성욱 기자 제자였어 유명한 기자가. 근데 둘이 갈라졌어. 배반을 했다고 이렇게 이 입장은 배반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유명한 기자가 공개석상에서 정윤아 밑으로 들어가. 둘이 사이가 좋은데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안 보는 거죠. 그때는 거의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우는 어떤 게 저는 차이냐면 좀 그 1, 2년 전부터 좀 놀랐던 게 황인수 선수나 박시원 선수 그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만을. 아, 그러네. 그 차이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디벨롭 돼가지고 지금 매치업을 붙어보자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신기한 게 진짜 그거를 진짜 속된 말로 깠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깐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그 라이브라든가 네. 그리고 그게 캡처될 거라는 거라든가 그게 남을 박제될 거라는 건 물론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박시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 하려고 깐 건 아니지만 그때 라이브 때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는 다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희수 선수는 약간 그걸 얘기하려고 라이브를 켰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이것도 감정적인 일이고 그리고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 김동현이니까 하는 거예요. 유명사고 유명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최강자라고도 하고 UFC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까. 만약 김동현 선수가 아니라 어떤 뭐 지금 시골 그냥 체육관 관장이면 이렇게까지 깝니까? 김동현이니까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기 이게 저도 이것도 냉정히 봐야 돼요. 왜 자꾸 시각을 다른 데로 가시면. 본질은 사제지간의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거 알기 때문에 그거 이제 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본질은 김동현이니까예요. 그거 다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까 그 라이브 할 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저는 저기서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원래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그치, 그게 재밌는 다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슈리키는 마에다의 스승이에요, 또. 선배예요. 아. 그럼 다카노 노비코가 타무라의 스승이에요, 선배예요? 최후의 유괴서.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네. 옛날 거에는 다카다가 스승이다 그래요. 오. 또 어떤 거 보면 다카다가 선배예요. 그냥 센파이. 형이야, 형. 그러니까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노키는 확실히 스승이야. 그 사람은 상징적인 선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조 요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거기를 자꾸 그러니까 그 급이 예. 급이라기보다 그 어떤 확실한 서열이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타무라 키요시한테 뭐 다카다는 선배라고 보는 거지만 자기가 처음 들어와서 입문했을 때 나를 알려준 사람 마에다 아키라 그분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스승과 선배
되게 이건 그냥 미묘하네요. 네, 미묘한 차이밖에 네. 안 나요. 원래 격투기라는 게 그래야 재밌지. 맞아요. 아니 누가 배신했고 네. 내가 쟤가 싫고 네. 내가 쟤랑 싸우겠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거물이다. 아 그게 재밌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엔터테인먼트 기반으로 모든 게 다 통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교덕 기자님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교덕 기자님한테 기자님이- 저는 스승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장님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스승님일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 걸로 가죠. 아니죠. 저는 스승님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뭔가 교감이 있어요. 네, 해야 그럼 황인수는 김동현은요? 그 아까는 저는 일단 이런 식이에요. 뭔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라면 네. 둘은 이제 그렇게 뭐 나 그냥 형이라 불러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사제 관계가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내가 난 사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장님은 저를 가르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엠파이트 소속이 아니었을 때 한쪽이 이걸 부정하면은 그냥 그 관계가 청산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아까랑 좀 밝겠어요. 이야. 정답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스승이냐 선배냐가 예. 일본도 네. 스승이냐 선배냐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스승이 선배고 선배가 스승이야. 그게 아니죠, 뭘 다르죠. 그렇게 중요해. 다릅니다. 그렇지. 그게 다른데 황인수 선수한테는 양성훈 감독은 스승이 아무리 그쵸. 생각해도 근데 김동현 김동현 선수는 선배야. 선배 느낌인 거야. 그거예요. 배우긴 배웠지만. 아, 그래서 선배한테도 배우잖아요. 오케이. 수성은 아니고. 그 느낌인 거지. 그치. 선배한테도 배우긴 선배한테도 하니까. 배우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판하는 이 네. 콜에 대해서 콜아웃에 대해서 사제 관계에서 네, 어떻게 네. 배반을 때리고 다시 하고 이런 관점이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야, 있어요. 이거는 그럴까요? 너무 정리가 잘 됐어, 진짜. 근데 그래서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 떠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이렇게 미친 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야. 자체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그걸 황인수 선수가 연 거죠. 이야. 대적 시대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욕하는 것 자체가 그놈이 수정을 배신하는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흥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창원 KTX 표 얼마죠? 바로 내려가고 싶네요. 좋다. 자, 잠시만요. 왜 은퇴한 네. 김동현을 가지고 자꾸 이제 건드냐? 네. 그러니까 뭐 인지도를 따먹기 위한 그런 좀 편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TFC로 나왔습니까? 사실상 TFC로 나왔습니까? 사실상 TFC죠. 김동현 선수가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은퇴한 게 아니에요. 무슨 논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여하튼 때문에 김동현 선수를 건드려도 황윤 선수가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은퇴하고 나 안 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은퇴인 상황이에요.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여차하면 그러니까 잠재적 은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네. 잠재적 은퇴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은퇴를 안 한 거예요. 엄밀히 보면 자기가 보면. 페이가 맞으면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은퇴한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황인수 선수가 자기가 네. 3억이나 4억 파이트머니 맞춰줄 수 있다. 네, 내 맞습니다. 파이트머니를 안 받아도 좋으니 맞습니다. 김동현 형님이 선배가 한 1, 2년 전에 이제 엔젤스 파이팅 인터뷰에서 자기가 3억 정도면 경기를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기반으로 네. 공세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3, 4억 내가 맞춰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는 은퇴한 게 아니라고 이제 황인수 선수는 믿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예전의 발언이나 이런 게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효도르는 은퇴고 마커헌트는 은퇴가 아니잖아요. 네. 마커헌트는 건 바이 건으로 뛰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MMA 은퇴다 또 이런 소리를 해요. 복싱하고 김동현 선수 은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 음. 사주진관도 아니고. 건바이 뭐가 건은 문제입니까? 은퇴가 아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사실 은퇴 안 했기 때문에 은퇴 안 했다는 생각만 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그럼 없는 만약에 딱 내일 김동현 선수가 예. 나 은퇴야. 그럼 이제 황인 선수가 안 건드리겠죠. 이게 은퇴한 이제- 사람은 이제 뭐 너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은퇴 안 하신 줄 알았는데요. 은퇴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만 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끝. 거다. 말끔하네. 네, 말끔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팩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난 은퇴라는 얘기 한 적 없다. 예. 그런데 은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은퇴다. 근데 김동현 선수는 왜 경기를 안 뛰면서 은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동현 선수가 지금 UFC 소속이에요. 소속은. 예. 근데 그 예전에 그 이교덕 기자 얘기했지만 그 우사다
유사다? 거기서 네. 검사는 안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 은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경기를 내가 안 뛰겠다라고 얘기한 게 한동안 내가 못 뛰겠다. 그러니까 그걸 빼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최근에 존 존스 돌아올 때 맥그리거 돌아올 때 6개월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케이스입니다. 헨리 세우도도 마찬가지고. 네, 돌아올 수 있어요. 오. 근데 돌아올 때 약물 검사 6개월을 받아야죠. 음. 근데 김동현 선수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 은퇴했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저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게 중도파인 거죠. 중도파로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지금 제 왼쪽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중간한 태도가 사실 이런 지금 발언까지 불러들인 거고 그리고 어중간한 태도는 제가 김동현 선수의 심리를 알고 있어요. 이 프로에서 격투기 얘기하는 기사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는 프로들은 그냥 은퇴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데들은 그냥 은퇴했다고 해도 누가 따질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추성훈 선수가 여성 동화 인터뷰를 많이 했듯이. 순정 파이터는 근데 순정 파이터에서는 은퇴했다고 절대 안 순정 파이터에서는 절대 은퇴했다고 안 하죠. 은퇴한 격투기 선수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빛이 좀 바래지는. 이게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네.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해버리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점점 그러니까 좁아져요. 지금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 과거 얘기고. 지금 동생 이제 후배가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자칭 사실상 후배가 네. 어떻게 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하여튼 도전을 한 거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김동현 선수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또 이렇게 가는 건데 잠잠해질 때까지. 네. 그러면 황인수 선수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또. 계속 묵비권으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동현 선수는 절대 대응 안 할 겁니다. 근데 황인 선수가 가만히 안 있죠 또. 그럼 그게 또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또 되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돈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돈? 예.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돈이 되면 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을 줄 수 있겠어? 있으세요? 예. 그래 내가 맞춰줄 수 있지. 예. 그냥 이런 박호준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놨기 때문에 네. 황인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거지. 네. 굉장히 영리한 발언입니다. 사실. 근데 3억이라는 지칭이 3억을 보시면 안 되는 거. 이 정도는 국내에서는 못 준다는 생각을 해서 3억을 얘기한 거지. 3억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얼마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그래도 최소 음. 3, 4억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10개 단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10개. 예, 10개. 습. 그렇죠. 우리 얘기 잘하는 습. 습. 저는 30 봅니다. 삼습. 근데 솔직히 김동현 선수가 만약에 진짜 습이나 삼습 생각한다고 하면 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30을 얘기할 것 같아요. 삼습이야. 저는 옛날에 힉슨이 삼습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삼습을 불러? 안 하겠다는 의미로 30을 거론할 거예요. 근데 준다? 진짜 한번 하는 힉슨이 거죠. 삼습이야. 힉슨이 30인데 어떻게 삼습 부르냐고. 그 힉습은 힉습. 과거 얘기고 힉습이래. 30을 거론하기 위해선 안 하겠다는 얘기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설령 진짜 완전 엄청난 주부가 네. 나와서 준다? 음. 그럼 뛰죠. 안 뛸 이유가 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있어요. 제가 계속 듣고 있었지만 이게 멋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잘 나가시잖아요. 근데 은퇴란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은퇴 시합은 하셔야죠.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선수로서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들에 대한 마무리는 찍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대와 내가 은퇴 시합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국처럼 좀 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황인수 선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는 것도 용기예요. 그렇죠. 그거 닭하다가 좀 더 약한데, 그 사람이 왜 칭찬받는 거 하나예요?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장렬히 전사할 것이라는 걸. 그렇죠. 근데 타무라를 고르잖아요. 황현 선수 같은 선수가 은퇴 전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전 무조건 한다고 보고요. 미리 성견지명 말씀드립니다. 100%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 추성훈 선수의 푸시로 원 챔피언십에서 합니다.
전 그 미래가 그려집니다. 아, 그려진다. 예. 뭐 은퇴전을 할 거긴 할 건데 그게 원 챔피언십입니다. 어떤 근거로? 뭐 유튜브를 예전에 추성훈 선수랑 뭐 스파링할 때도 약간 은연중에 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걸 많이 느꼈을 때 아무래도 뭐 같은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고 추성훈 선수를 또 많이 의지하고 많은 형님이니까 원 챔피언십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충분히 합당한 대우를 가장 많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좀 원챔에서 마무리 경기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저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아, 경기 자체를. 김동현 선수가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김동현 선수는 사실 그때 이제 서울대회 2019년 서울대 때 네. 2019년 부산대회 때 부산대회. 네, 부산대회. 오퍼를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엔터테이너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한참.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가지고 지금 내가 잘 나갈 때 시간 빼서 훈련하다가 또 그렇지, 한 몇 뭐. 개월 하면 이 자리에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때 빠진 건데 지금은 잃을 게 더 많아. 예능인으로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미 굳이 꼭 뭐 선수 파이터로서 보면 은퇴전을 꼭 해야 되겠지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파이터 김동현보다는 예능인 김동현으로서의 삶이 99대 1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이 있는 이 경기를 저는 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그 다른 시각으로 보는 네. 게 그 예능인의 기간이 엄청 길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흔들릴 때 한 번 대역전할 기회로 경기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추성훈이 예전에 한번 저는 그런 포인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성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뭐 이용을 했다면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해 한 뭐 연말이 됐든 뭐 이제 붙어보자. 지금은 이 절대 안 얘기잖아요. 하죠. 지금 절대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뭐 원챔피언십 얘기를 했는데 전 두 개 다 같아요.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진짜 하게 되면 원챔피언십에서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얘기를 좀 어디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조율까지는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결국 돈의 문제인 것 같아. 돈. 근데 저는 그 지명했다라는 거 하나 자체가 이슈를 만들고 해서 서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말도 안 되게 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김동현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붙으면은 그것도 또 재미있는 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김동현 선수의 뭐 친한 후배가 나온다든지 뭐. 갑자기 그거 뭐 말도 안 되죠. 뭐 거기 팀스턴건의 누군가가 갑자기 크로콥 대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오치카의 또 아니 에미리아의 알렉산더 그죠. 갑자기야 말해서 난 또 알렉산더 오치카. 그러니까 저는 김동현 선수를 콜하는 게 그렇게 막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김동현 선수가 아직 실력이 있는 파이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대중들은 김동현이 예능인으로서 은퇴한 파이터 출신 예능인 이렇게 각인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거든요. 아직 좀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몸 관리를 잘해온 파이터다. 그래서 황인수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저기 뒷방 늙은이를 그냥 끄집어내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충분히 도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배다. 파이터다. 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겨도 내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만약에 이기면 사람들한테 박수 보고 김동현을 이겼어? 그런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황인수 선수가 무조건 100%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김동현 선수가 또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서로 지금 안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격은 황인수, 그래플링 한번 잡혀서 싸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매미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부당한 뭐 콜아웃은 아니다. 그림 자체는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어차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뭔 얘기만 나오면 김동현이 항상 최강자처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김동현이 최강자라면서 왜 정작. 황인수가 지명을 하니까 정작 갑자기 이제 와서 은퇴한 사람을 불러낸다느니 지금도 최강자라면서 그러니까 최강자로 저도 최강자급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 그런 뭐 나이와 은퇴 여부 이런 걸 따진다면 추성훈 선수 콜아웃하면 어때요? 그건 괜찮나? 황인수 선수가 근데 그게 안 그려져요. 스토리가 안 그러니까 느껴진다. 딱 김동현 선수가 거기에 이름이 딱 들어갔을 때 막 얘기했던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데
추성훈 선수 갑자기 지목하면 추성훈? 저 명현만 선수랑 김동현 선수 막 지명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나는 진위를 의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제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감정이입이 됐던 건데 그렇지, 이제 와서 그렇지. 갑자기 추성훈 지명한다? 그러면 이 사람 그냥 유명해지려고 작정했구나. 그냥 그런 거다. 너무 느닷없잖아요. 연이 진짜. 아예 없는데 무슨 갑자기 추성훈 선수를 왜 지명? 그 말이 느닷없어. 양혜준이면 몰라. 아, 추성훈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편집되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충분히 콜아웃을 할 만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뭐 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 또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긴 보일 것 같은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게 김동현 선수가 반응을 안 보일 것 같은데 결국은 반응을 한 게 뭐냐면 그 팀에 있는 선수들과 김동현 선수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끝까지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김동현 선수가 라이브를 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그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김동현 선수가 모았다가 한 번에. 해명을 한 거고 네. 어떤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한 거고 100%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이거 그만하자 여기서 매듭을 짓자 대나무처럼 그만.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자기는 여기서 매듭 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가니까 이게 지금 더 커진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한 번 더 해줘야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거죠.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저 오늘 출전자 중 MVP 예. 누구? 당연히 저는 황인수 선수죠. 당연히. 저 한 명 더 뽑는다면 양지용 선수까지. 양지용. 예. 예. 저는 정문홍. 이야. 선수 아니지 않습니까? MVP. 근데 오늘 출전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생각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정문홍 이 회장 얘기를 하고 대회 완성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을 깔은 흐름 때문에 이걸 제가 넘겨갔습니다. 네네. 깔았어. 정문홍 회장 잘했나요? 지금 지난주에 대차게 아 맞다, 엄청. 네. 제가 너무 섣불리 또 회장님께서 해오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너무 이제 또 그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 블랙 컴뱃 때 그 딥 대항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이제 약간 좀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섣불리 죄송합니다 회장님. 참회 시간인가요? 참회 시간. 오늘 근데 진짜 예상보다 훨씬 물론 경기가 약간 좀 불안전 연소로 끝난 경기들이 좀 나와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TV 10만 명 라이브 시청자 그다음에 뭐 관객들도 지금 4-5천 명 이상이 실제로 왔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몇십만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분 유튜브도 지금 엄청난 네, 그거 그래서 나와요. 여기서 한 방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진짜 한 방 먹은 느낌 강하게 든 게 또 정문호 회장께서 네. 안 나오셨잖아요. 음. 마치 저희가 떠든 걸 들었는지. 반영을 들었어요. 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막 황인수 선수한테 오늘 한 방 맞으신 것처럼 네, 한 번 맞았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화이팅이고 강원도 화이팅! 강원도의 인물입니다. 네. 강원도 사람. 우리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문호 회장의 한 칼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역시 기자회견 회견 이후에 바뀌었다. 그거는 10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모든 게 변화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이교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승부사였다. 그는 승부사였고 승부사임이 뭔지를 보여줬다. 오늘 굉장히 성황리에 대회가 마무리됐고 너무 멋있는 대회였다. 근데 이거를 근데 한 방에 확 타올라가지고 끝낼 게 아니라 그렇죠. 드립을 쳐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몇 년 만에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로드가 이렇게 확 타오르는 게 오랜만이었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거를 이제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부터 시작. 그때 제가 깠지만 까면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 같다. 로드 FC가 다시. 저는 이래서 약간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황희수 선수가 무제한급 토너먼트 출전하게 되면 또 이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문호 회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명환 선수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무제한급 토너먼트를 해보자. 예. 그거 완전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전. 그런데 이제 김명환 선수 다치면서 좀 이게 분위기가 묘해진 거야. 그래서 이거 하시겠어요?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문호 회장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김명환 선수 나이도 젊고 하니까 금방 나을 거다. 금방 낳고 금방 온다. 그러면 한번 무제한급 토너먼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로드의 새로운 출발을 확신하게 됐나요, 다들? 예. 네. 별점 몇 점? 아 별점. 저희 저는 한번 별점 한번. 뭐 5점 만점이라는 게 아까울 정도로요. 오, 더 올라갑니까? 아니 아까울 정도로 5점을 다 드리고 싶다. 오늘 너무 오병왕님. 좀 뭐랄까 코로나 이후에 좀 감추려왔던 모든 그 불같은 마음이 많이 다시 퍼뜨리게 한 멋진 대회였고 너무 좋았고 그냥 뭐 좋았단 말밖에 할 거 없었다. 그냥 저는 좀 더 과장되면 UFC 서울대회 느낌 날 정도. 와. UFC 일산이죠. UFC 일산 날 정도로 약간 너무 좋았고 선수들 관중들 모두 너무 합이 잘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극찬 아닙니까 이건? 근데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니 정문호 회장이 그게 내가 물어봤거든. 그거 공개하긴 할 건데 아니 티도 받아주냐? 아 맞다. 오. 물어봤어요. 직접. 뭐라고 그랬을까요? 궁금하다. 전혀 여기까지. 이거 이따 얘기하시죠. 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전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직접 물어봤어요. 예. 제 옆에 있었고. 로드프 씨 새로운 출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죠 이제? 예. 예, 이제 드리블을 잘 쳐야 된다. 이 화제성을 가지고. 아니 강원도의 힘의 점수를 빨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제일 궁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별점 5개 중에 몇 점? 5개 중에 3점. 네? 아니. 아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박평식 평론가님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좀 짜요. 짜게 충. 아. 네, 짜게. 근데 3점이면은 어쨌든 좋은 대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하여튼 블랙 컴뱃 딥대항전에 제가 4점을 줬어요. 근데 그게 경기들이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 와, 이거 예술이야, 예술. 근데 이번에는 명현만 황인수 때 제가 소리 지른 걸 빼면 앞선 그 2부 시합들에서는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뭐 관객 몇천 명 뭐 라이브 막 10만 명 막 이런 화려한 조명 막 이런 거에서는 확실하게 프로가 뭔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이 좀 안타깝게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어가지고 5점 만점에 3점. 3점이면 높은 겁니다, 회장님 아시죠? 짜라짜라짜짜짜짜. 정석 기자는 저는 뭐 4점입니다. 4점. 4점. 네. 별 4개. 그러니까 좋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스테이지에 있었을 때 그 함성. 그러니까 이게 백스테이지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죠. 보고도 싶고. 하지만 백스테이지를 지켜야 되는 게 또 제 의무이자 예, 거기 때문에 지켰는데 그 함성이 들어올 때마다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까 뭐 이제 전 정윤아 칼럼과 똑같이 앞엔 좀 잔잔함이 있었다. 앞에 경기들이 너무 메인 이벤트 몰빵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대회사에서는 그렇게 원하진 않았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저는 뭐 역시 중도 우파로서 중간 간제비로서 중도 우파 3.5 점오? 3.5 가겠습니다. 점오? 네. 왜 점오가 나옵니까? 5 있습니다. 왜 점오예요? 아니 그 영화 평점 보면 5가 있어요. 별 반개짜리. 네, 반개짜리가 있어요. 네. 점오? 3.5. 네. 그러니까 이 너무 좋았다 메인 이벤트는. 그러나 좀 뭐 심판의 판정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그런 걸 좀 보완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근래 보기 드문 좋은 대회였다. 기대가 되는 대회였다. 기대가 되는 대회였다. 라는 생각에 3.5점을 야. 드리겠습니다. 야. 여하튼 로드가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올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올해 또
또 재밌는 또 이벤트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네. 예. 자, 이제 대회 끝나고 4명이서 이제 새벽까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이거 힘들겠는데요, 앞으로. 다들 아니, 지금. 나이가 있어서. 아니, 그 텐신 네. 높기로 유명한 우리 예. 유병학 기자도 아까 보니까 쑥 가라앉더라고. 아니 쭉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안 끊으려고 이렇게 한번 쉬고 있습니다. 승부르기였구나. 지금 4명 다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몰라요. 이게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네.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방이 아닌 야외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해야 저희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알겠습니다. 죽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너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